자, 이런 배경은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이번에 올림픽을 못 갔으니까 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래도 빈약한 전력인데, 빈약한 로스터인데 거기에서 다 부상으로 빠져 있었고 지금 준비도 안 된 채로 세대 교체를 하는 상황인데, 뭐 언제는 올림픽 당연하게 갔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웃겨요. 는 진짜. 진짜 웃기는 게, 우리나라가 국제대회 성적을 내야지 뭐 관심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 직전 올림픽은 나갔어요. 나갔는데 바뀐 게 없어요. 관심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뻔히 알잖아요. 근데 왜 그걸 외면해요? 그리고 수준 높으면 무조건 관중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구조적으로 WKBL은 그러기 어려워요. 엔터적인 면에서는 여자 배구를 못 이기고 있고요. 같은 농구라는 면에서 KBL을 못 이겨요. NBA 피해서 여름에 하는 WNBA도 나오는 현상이고요. 지금 일본은 흥행이 되게 잘 될 것 같나요? 평균 관중 우리나라 리그랑 비슷하더라고요. 일본 WJBL 들어가서 자료 보면은 다 나오니까 그 숫자는 읽을 수 있잖아요.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수준 높으면은 관중이 늘어날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그런 예시를 가져와요.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런 걸 얘기해요. 증명된 걸 얘기하라고요. 이걸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은 문제가 심각해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려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대안을 세우고 회의 들어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외국인 선수제가 있는 동안 떨어져 있던 게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여자농구에 관련된 지도자, 행정가, 뭐 언론인들 모두한테 똑같이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은요, 외국인 선수제가 있으면 있어서 실패할 거고요, 없으면 없어서 실패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제도가 몰아서, 제도를 잘못 골라서 이래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도 여러분들은 실패한다고요. 왜? 당신들이 운영해서 그래요. 하고 있는 게 당신들이라서 실패하는 거라고.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야투율은 외국인 선수제가 도입되고 나서 확 줄었어요. 이때는 이번 시즌에 38%대니까 최저긴 하죠. 그런데 이때도 39%대 있었고 40%대가 3번 있었고, 외국인 선수제 축소했을 때까지 하면은 5번이죠. 이때도 외국인 선수제 없을 때보다 확 줄었어요.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생각해봐요. 외국인 선수제 있을 때 골 제일 많이 넣은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들이죠. 그럼 외국인 선수들이 퍼센티지에 영향을 제일 많이 미쳤을 거 아니에요. 이 야투 상위도 50% 이상으로 이 선수들이 독식을 했거든요. 외국인 선수들이. 근데 야투 성공률이 겨우 40% 넘는다? 외국인 선수제 아예 없앤 다음이랑도 수치가 비슷하다? 뭔 뜻일까요? 국내 선수 야투율만 따지면 그때가 더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빼먹고 얘기를 하고 왜 듣는 인간들을 그걸 못 알아채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모를 수가 있는지. 정보의 불균형을 제공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도, 정주 기자 저랑 통화할 때 넌 나한테 반감이 있는데 너랑 얘기를 해서 뭐하냐 그 얘기라 너 나보다 어리다, 너 누구보다도 어리다, 이 얘기밖에 한 얘기가 없어요. 1시간 내내. 그리고 나서 제도에서 한 얘기가 단점 있는 거 아닌데 그냥 선택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도 실패해요. 그렇게 제대로 선택하면. 그게 맞잖아요. 그 이후에 다른 기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기자들이 전체적으로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국제대회 성적 나면은 관심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국제대회를 나갔는지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 다른 기자 누군지 얘기할게요. 손대범 기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문제를 겪는 이유는 준비 안 된 세대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대 교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됐다. 이건 동의하시더라고요. 야, 손대범 기자는 나보고 너 나보다 어리네 이런 얘기 안 하던데 손대범 기자한테 제가 따지려고 전화했거든요. 진짜로. 전화가 왔죠. 문자 보내놓고 나니까. 한 번은 마주치겠자고 마주치면 이거는 얘기해야겠다고 벼르고 있던 게 몇 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 그날 얘기했어요. 뭐냐면 제가 기자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자, 이다현 선수도 야투율에 비해 자유투 성공률이 안 좋고요. 지난 시즌 말미부터 덜컥 주전급을 맡은 신예슬 조수아 선수도 자유투 성공률이 안 좋아요. 이 선수들은 아직까지 오히려 부담감 때문에 자유투는 오히려 더 안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환경이 익숙지가 않으니까. 퓨처스를 더 확대해가지고 퓨처스를 제대로 하면서 키우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면서 그 위에만 얘기하는 게 그게 얼척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박지수만 키워놓으면 뭐 할 건데요? 우리 박지수 없는데도 존쿠엘 주스 있는 팀 잡는데 다른 팀이 우리나라 박지수만 있는 팀 잡는 건 그거보다 어려울까요? 자, 밑에 바닥 수준이 올라와야지 전체 수준이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서 옆에 받쳐주는 선수들이 잘해야지 에이스 선수도 좀 더 쉽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위권 팀인 경기나 퓨처스 경기 보면 그런 거 잘 못 느끼시는데 상위권 팀이랑 하위권 팀 경기 보거나 1군에서 이런 거 보면은 외려 수준차를 확 느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워낙에 인재풀이 좁다 보니까 프로에 100명 좀 안 되겠는데 그래 100명이라고 가정해봐요. 지금은 고교의 선수가 너무 없다 보니까 한 해에 한 명이 뭐 괜찮은 자국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100명 있는데 그중에 한 20명 이하만 진짜 어느 정도 실링이 되는 선수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전체 인재풀이 넓다 보니까 그러다 올라오면서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것도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올라온 선수는 한 상위 10% 이내만 올라온다고 해도 100명이 다 어느 정도 실링이 있는 선수들로 채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못 느꼈던 걸 지금은 이 격차가 보이니까 그럼 보통 이 격차가 보면은 잘하는 건 소수고 못하는 쪽이 다수예요. 어딜 가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떨어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퓨처스급을 보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경기가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탑티어만 키우면은 이 양극화를 더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관심에서 멀어지는 방법이 돼요. 이 밑에를 키워요. 바닥을 키워야 돼요. 그전에는 절대 안 나와져요. 박지수 잘 키워놨는데 박지수한테 공 누가 갖다 줄 건데? 박지수 집중 수비 나가면 외곽에서 3점 누가 넣어줄 건데? 박지수가 리바운드 잡아서 앞에 누가 뛰고 있을 건데? 이 생각을 못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다시 말하자면 준비가 안 된 선수들이 기존 선수들의 부상이나 이런 걸로 갑작스러운 은퇴 이런 식으로 덜컥 주전을 맡아버리면서 이 저하 현상이 온 거예요. 자꾸 탑티어만 키우는 거 얘기하는데 그리고 아시아 쿼터 도입하면은 지금 팀 내에서 모델 연습할 때 아직 급 안 되는 애들이 상대하다 보니까 주전들이 실력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경기는 주전끼리 하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쿼터나 외국인 선수 오면 그 선수들은 뭐 비주전 팀에 배치될 건가 보죠. 주전들이 비주전 상대로 연습하는 건 되게 유명한 얘기죠. 제일 유명한 얘기가 레리버드 상대하려고 매직 존슨을 비주전 팀에 배치한 거예요. 레리버드가 패스도 잘하니까 그걸 막는 연습을 하려면 매직 존슨이 필요하다. 그럼 외국인 선수 물론 그 선수들이 비주전 팀에 배치될 것도 아니고 그럼 주전하던 5번째 선수가 식스맨 되겠네요. 왜 이렇게 격차가 너무 나도 연습 상대가 안 돼요? 왜 KBL이 호주로 전주훈련 가다가 안 가는데 연습이 안 된다고 안 가요? 너무 차이가 나도 연습이 안 돼요. 이 간극을 줄이는 게 먼저지. 김정은은 데뷔했을 때부터 아직 외국인 선수제가 있을 때 단일 리그 출범 전에 데뷔 때부터 11.8점을 넣으면서 제가 선수들이 데뷔하고 자리 잡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라는 자료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이런 선수가 역사에 김정은하고 박지수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 선수니까 빼고 그러면 그 다음 계속 우리나라 국가대표에서도 활약하고 그러면서 주전급으로 스타플레이어로 활약해온 선수가 김단비, 배혜윤, 강하정, 박혜진, 박하나 뭐 이 정도인데 뭐 이 중에 커리어가 빨리 끝난 선수도 있지만요. 이 선수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외국인 선수제가 없을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 선수제가 부활하고 바로 들어온 세대가 황금 세대 94년생인 게 진짜 다행이에요. 근데 이들도 팀 로스터가 빈약했던 강희슬이나 어릴 때부터 많이 뛰었지 최희샘, 구수는 소풍 다녀왔고요. 유승희는 이미선 다음 1번 만들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결국엔 안 됐고 그래서 신한은행 보냈고 1군에서 활약한 거 최근 3년? 얼마 안 된 일이에요. 김민정도 외국인 선수제 축소된 후에나 어느 정도 경기를 소화했지 그전에는 기회가 없었고요. 양인영은 원래 센터도 아닌 거를 하나은큐에서 센터 없으니까 일단 영입해가지고 컨버전 시킨 거고요. 지금 김태현 선수도 부상으로 계속 빠졌었잖아요. 그러면 이 외국인 선수제 폐지가 아니었으면 박지수 빠졌을 때 대신 나갈 센터가 없을 뻔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양인영은 원래 센터가 아니니까. 진한 있다고. 진한은
진안도 양인영이랑 비슷한 경우고요. 외국인 선수제 축소되고 나서 겨우 기회를 잡은 경우고요. 키아나 스미스가 국가대표 들어가잖아요. 그럼 진안은 빠져야 돼요. 왜 이렇게 양질의 자원들이 이때 나왔나 생각을 해보면 이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제 없을 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해서 쭉 있다가 데뷔해보니까 덜컥 외국인 선수제가 부활한 거거든요. 이걸 뭘로 확인 가능하냐면 바로 다음 연도에 95년생 드래프트 때 그 전년도에는 고등학생만 18명을 지원했던 드래프트에서 고등학생이 전체 8명을 지원해요. 근데 이 8명조차도요. 한 명은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시켜서 드래프트 내내. 95년생이 나중에 데뷔한 선수가 이사빈하고 황승미도 있는데 황승미도 그만둬 버렸고요. 근데 황승미 선수는 왜 그만뒀는지 제가 알아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신세계에서 이미 탈퇴했던 이령 복귀했다가 금방 또 사라졌고요. 신세계가 해체되는 시점이니까 구단이 해체돼서 이미 탈퇴했는지 아니면 외국인 선수제가 부활해서 이미 탈퇴했는지는 몰라도 일단 이미 탈퇴했고요. 그 다음 복귀했는데 있는 듯 없는 듯 있다가 금방 또 나갔어요. 외국인 선수제 아직 있을 때 2인 보유가 아직 있을 때 나갔어요. 왜 자리 없으니까 나갔겠지. KB에서 4년간 두 자릿수 득점에 리바운드 7개 이상을 했던 정선아나 고등학교 시절에 되게 주목을 받았던 선수거든요. 신장 187의 유망주 센터 이정현 3년차가 됐는데 곧 외국인 선수제가 바로 부활해버리고요. 그러면서 자리를 못 잡고 이적 후에 부상 제할만 하다 그냥 은퇴해버려요. 그리고 이 두 선수는 외국인 선수제가 축소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복귀를 하죠. 자, 배혜윤보다 먼저 드래프트에 지명됐던 이우진도 얼마 안 있다가 외국인 선수제가 부활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만뒀고요. 뭐 이선아나 배혜윤도 소풍 갔다 왔었고요. 이선아 또 갔다 와서 금방 또 그만뒀고요. 이 경우는 구단 내부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긴 해요. 이선아 선수 같은 경우는. 퓨처스 리그 때 본 게 있어가지고 뭐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농구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돌아오긴 돌아오죠. 근데 한 번 자리 없어서 나갔던 사람이 두 번은 못 나가나. 애초에 이렇게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프로까지 와야 되는 구조를 만든 게 문제고요. 외국인 선수제 부활 이후에 그 전에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생 선수들이 20명 정도는 꾸준하게 지원을 했는데 이 숫자가 바로 반토막이 나버리는 걸 보면은 농구부가 유지가 안 되니까 선수가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선수도 더 이상 할 데가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고 이러면 점점 더 풀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준 채로 유지되고 있던 게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서 점점 문제가 쌓이고 그래서 계속 저하가 있는 거지. 이걸 외국인 선수제가 부활하면 해결이 될 거다. 외국인 선수제의 부활은 문제가 생겼던 원인을 재도입할 뿐이에요. 이거 사람을 키워서 해결을 봐야 되는 제도잖아요, 이게. 그러면 초등학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적어도 그 시간은 기다려야 되는 건데 4년 깔짝 폐지해보고 당장 안 되겠어 부활을 시켜야겠다. 이거는 도입해야 된다는 사람도 장래를 봐서 도입해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당장 자기 살려고요. 외국인 지도자 불러오자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기자들은 지적을 해야 되는데 기자들은 왜 지적을 못할까? 그 사람들도 이미 거기 행정가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연맹회의 들어가고 이러면은 행정가랑 마찬가지죠. 그럼 자기 식구 내쫓아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제가 있을 때 데뷔를 해서 김태현, 양인영, 진안도 기회를 되게 늦게 받았단 말이에요. 나이 다 차가지고 하니까 양인영 같은 경우에 포지션까지 바꿨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쓸만해지니까 이제 점점 하락을 걱정해야 되는 나이가 됐고 뭐 다음 올림픽 그거 도전하고 그거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올림픽은 은퇴 생각할 나이죠. 그때는. 그때까지 이들로 버틴다? 안 돼요. 지금 박재수가 왜 경쟁 상대가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때 다 떠나고 아니면은 있긴 있는데 기회를 못 받아가지고 계속 퓨처스도 줄여버렸잖아요. 퓨처스도 줄여버리니까 경기감도 못 채운 채로 연습만 한다고 실력 늘나 실전 뛰어야지 경험이 늘지. 자유투만 해도요. 연습 때는 다 넣는 사람도 동네 대회도 나가보면요. 긴장감 때문에 다 흘리고 그래요. 지금 나이는 찾는데 그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나이는 찾는데 경기는 못 뛰어봤어.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 갑자기 그 선수들이 경기를 뛰어야 되니까 저하 문제가 갑자기 드러나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는 자원들이. 제가 배혜윤하고 그 다음 센터인 양인영, 진아까지가 6년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외국인 선수제 축소하기까지가 딱 6년이라고. 그리고 박재수가 그렇게 군림하는 이유는요.
자, 제가 처음으로 선수 비난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사이 생각하면서 생각이 바뀌기도 했는데,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